안녕하십니까.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도호입니다. 오늘은 마음의 빛, 왜 그런 말을 했을까?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문통이 어제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요,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.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, 그 나라의 전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는 않겠습니다. 다만 그 내용 중에서요,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. 특히 이 조국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, 이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입니다. 기대한 것이 없으니까 실망했다는 표현은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이가 없다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. 문통이요, 이 조국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?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겪었던 그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저는 이에 대해서 주목주목 따져가면서 비판을 해보고자 합니다. 먼저 문통은요, 이 조국의 치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요,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니까 여기에 조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과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? 자, 냉정하게 말을 해서요, 민주당과 여권의 시각에서 볼 때에도, 혹은 여권을 지지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그쪽 눈으로 볼 때에는요, 조국은 방해꾼입니다. 민정수석이요, 이 공수처 법안 통과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역할이 미미합니다. 그러면 그 법안 초안은요, 누가 만들었습니까? 정의당 이 윤소하 의원이 만들었습니다. 자, 초안은 윤 의원이 만들었고, 그 법안 통과는요, 민주당과 범좌파 의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. 여기에서 이 조국이 무슨 공헌이 있다는 말입니까? 오히려 조국은요, 방해가 되었죠. 개인 비리 그리고 가족 비리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. 그래서 그들의 통계로 따져도요, 문통의 지지율이 10% 정도 하락을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 무슨 공이 있다는 건지 저는 당초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문통은요, 분명히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법안이 이것이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에 기여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권의 시각으로 봐도요, 이 조국은 무리를 일으켰고 그것이 그들의 업무에 방해가 된 것이지 공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통은 이 조국에 대해서 고초를 겪었다고 했고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. 이거요, 고초라는 용어는 얼른 판단하기에 의로운 사람이 이 억울하게 힘든 일을 겪었다, 그러한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, 조국은요, 고초를 겪은 것이 아니고 그냥 고생을 한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고생은요, 남이 시킨 게 아니고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러한 비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. 가족 펀드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 이런 것이요, 국가 일 그리고 공무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? 자기들 잘 해먹자고 잘 살자고 벌였던 행위 아니겠습니까? 의롭지도 않고요, 범죄 행위로 이미 판단이 돼가지고 최고의 국가 수사기관인 이 검찰로부터 기소까지 당한 것입니다. 그런데 무슨 어려운 일을 해서 고초를 겪은 양 이야기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지가 잘못해서 지가 고생한 겁니다. 그러면요, 조국의 개인 비리, 가족 비리 이런 걸로 기소가 되었으면은 대리시험, 한마디로 이런 걸로 기소가 된 건데요, 문통이 이런 걸로 왜 마음의 빚을 져야 합니까? 그런 비리 혐의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해준 이 문통에 대해서 조국이 이 마음의 빚이 있는 게 맞지, 이 지지율 떨어져 가면서 임명해줘서 참 죄송합니다, 고맙습니다,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, 이렇게 조국이 말하는 게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왜 문통은 거꾸로 얘기를 했을까요? 이것은 역시 추론의 영역입니다.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때요, 이것은 앞만 봐도 이 조국이 문통에게 이 마음의 빚이 있는 거지 문통이 조국에게 빚진 거는 없거든요. 그런데 왜 문통은 조국을 지칭하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? 이거요,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의 빚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그게 무엇일까요?
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조국이 이 문통과 함께 있었던, 함께 일을 했던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, 딱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.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26개월쯤 같이 일을 했었죠. 조국은 민정수석으로서 이 문통 옆에서요, 고위공직자 감찰과 인사검증 업무,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, 관리 업무, 이런 것을 했습니다. 자, 문통이 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면 함께 일을 했을 때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의심해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확률도 높지 않겠습니까? 그때 이 조국이 했던 일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업무 영역이었습니다. 그러면 고위공직자 임명이나 고위공직자 감찰이나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 부분에서 문통이 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진 게 있었을까요? 워낙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. 이러한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이 조국의 고생을 한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? 가족 비리 가지고 수사를 받은 걸로 문통의 마음의 빚을 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그것은 사적인 영역이니까요. 그러면 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이 울산시 부정선거 사건과 관련해서 이 조국이 수사받은 것에 대해서 이 마음의 빚이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 중에서 이 유재수 건은요, 조국이 유재수를 직접 알지 못하죠. 그리고 조국은요,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당시에 판사 앞에서 이 친문들의 구명청탁을 바꿔서 그것으로서 이 정부적 판단을 하는데 참조를 했다,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친문들이 조국에게 청탁을 할 당시에요, 혹시 문통의 부탁이라면서 그렇게 청탁을 했을까요? 문통의 민원이라면서 그렇게 청탁을 했을까요? 만약에 이런 식이었다면 유재수 건으로 감찰을 무마한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을 것입니다. 이걸로 마음의 빚이 생겼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, 이렇게 이 감찰이 무마된 유재수는요,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오히려 했고요, 거기에서도 금품을 수수했습니다. 감찰 무마로 인해 가지고 이거 완전 그냥 해 먹으라고 허가서를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리고 울산시 부정선거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이 울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물증인 이 송병기 수첩에요, 바로 이 조국이 등장합니다. 여기에서 조국은요, 인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사건에서 송병기가 이 민정수석실 산하 백원우의 민정비서관실에 이 첩보를 제공했고, 이 민정비서관실에서는 이 첩보를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 가지고 경찰로 이첩을 시켜서 사실상 하명 수사를 지시한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울산 사건에서 민정수석실이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시켰는데 자료를 이첩하는 것은요, 그 부서의 장, 즉 민정수석이 승인을 해줘야 가능한 것입니다. 수석의 승인 또는 지시 없이, 또는 보고 없이 그 비서관실 차원에서 비서관 책임 하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 사건을 이첩을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. 만약에 그랬다면요, 백원우가 온팡 혼자 뒤집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. 불법 정치사찰 수집, 그리고 불법 정치사찰 첩보를 이첩한 거,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. 저는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구조가 그래요. 제가 일을 해봤으니까요. 최소한 승인이나 지시는 받지 않았더라도 보고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조국이요, 이러한 불법 자료를 이첩을 시킨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최소한 승인 내지 지시는 안 했더라도 말리기는 했어야죠. 그래서 저는 이 울산 사건에서도 조국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. 그러면 만약 이 울산 사건에서 문통이요, 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면은 조국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누구나 아시다시피
송초로 현 울산시장은 문통과 30년 지기 친구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만약 문통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거라면 역시 문통이 이 자신의 친구 일로서 조국 네가 고초를 겪었구나 뭐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 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이러한 문통의 한마디에서 큰 단서를 얻을 수 있고요.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아니 뭐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. 유재수와 송초로 이 두 사람 모두 문통이 아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? 그 사람들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 조국이요. 어떠한 역할을 단단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추론이 된다. 딱 이겁니다. 실제로요. 유재수 건 감찰 무마한 거 요 사건에서는 조국이 사실상 자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판사도요. 그렇게 감찰 무마로 인해서 직권남용이 되었다. 그리고 이 직권남용 행위로 인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. 이렇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? 이렇게 볼 때 이 문통이 말을 했던 이 마음의 빚이 있었다. 요것은요. 여러 가지로 해석할 이 여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 이 조국에 대해서 문통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? 유무죄는 재판에 맡겨두고 이제 그분을 놓아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이거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. 조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이 국민적 공분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. 이러한 것을 대통령이 놓아달라고 얘기하려면은 응당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조국이나 문통이 그런 책임을 졌습니까? 조국은요 유재수 건으로 또 기소가 되겠지만은 아직 그 책임을 진 것이 없고요. 대국민 사과조차 한 것이 없습니다. 그래서 문통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국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마음의 빚은요 조국이 아닌 우리 국민들에게 진 것이니까 문통은 국민 여러분들께 이 신년사에서 조국 사태 등등 해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. 그런데 뭐 그러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그렇게 느끼신 분 있습니까? 자, 이 조국으로부터 빚졌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이러한 말을 들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이 조국에게 빚이 있다고 말을 했던 문통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각자 마음속에 그 빚이 무엇인지를 짐작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. 그들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우도록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이 투쟁을 해야겠습니다. 이 김태호 TV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에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미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을 다시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럼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.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